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급등, 집값 하락의 전조인가? 오늘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21일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올 3월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어디가 높았는지 조사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2.86%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어서 인천 연수구가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도 9.94%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서 경기 외곽 지역이 주로 상위권에 지금 올라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동안 전국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은 10위권 내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곽 지역이 왜 집값 급등을 하느냐? 교통 호재를 그 이유로 보기도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확충된 계획이기 때문에 철도 확충만으로 집값 상승을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두고 과거에 수도권 집값 하락이 시작되던 2007년과 비슷한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7년 당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07년 당시 1분기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정부시로 기록이 됩니다. 상승률이 11.74%에 달했고요. 이어서 용인, 처인구가 9.8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흥시가 5.72%, 서울 강북구가 5.52%를 기록을 했고요. 수도권과 서울 강북 등 외곽지 중심의 상승률이 컸다는 걸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당시에도 강남 3구로 불렸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상승률은 1% 내외로 저조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2006년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2007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침체를 좀 겪었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외곽지의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갭매우기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갭매우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급격히 오른 중심부 집값이 멈춘 사이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외곽 지역이 좀 갭을 메우면서 쫓아가는 현상을 갭매우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지금 2007년의 자료까지 우리가 봤거든요. 네. 이 갭매우기가 대세 하락의 과연 전조일까? 이런 분석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요. 예, 맞아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게 하락 추세다, 이제 하락할 거다, 아니다, 이걸 그러니까 결정짓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달라요. 이제 2007년 당시와 지금하고는 이제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교통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 이제 호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습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호재나 모든 계획들, 정보 같은 거는 예전과는 다르게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빨리빨리 선제 대응을 한 결과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오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 갭매우기, 뭐 키 맞추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된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호재가 없는 곳들, 개발 계획이 없다거나 아니면 교통이 추가되지 않은 지역들까지도 다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수도권 외곽들도.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호황기 때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상승 추세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악재들이 작은 부분 하나로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 지역들이 바로 그런 쪽들이에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도 좀 낮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많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네. 네. 최근에 뭐 김포나 검단 같은 경우에는 GTX 디노선이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다라는 맞아요. 걸로 집값이 조금은 좀 움직임이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망이라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하락할 것이다, 뭐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마련인데 지금을 매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하락장에도 좀 안전한 매수를 하려면 지금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많이들 물어보는 게 네. 언제 사야 돼요? 많이들 그렇죠. 물어봐요. 예. 네. 이제 뭐 언제가 이제 저점이에요. 그때 이제 매수를 할 계획이에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예측은 되고 저는 이제 뭘 보냐면은 항상 변하지 않는 흐름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혹시나 무주택자라던가 주택을 이제 아직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한 채 정도는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항상 드려요. 네. 다만 이제 금액대가 많지 않은 경우라든가 이제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외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쪽은 제가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가점이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이제 앞으로도 계속 청약이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좀 기다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연령이 좀 낮거나 이제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금액 안에서 그래도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 중심지 쪽에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좀 중심지 좀 더 가까운 곳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몰릴 수 있는 곳들로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내 자산을 늘리는 데는 네.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내 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어떤 방향이 좀 유리할지를 잘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니까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제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소액 투자들 많이 관심도 많고 그렇죠. 가장 어려운데 이제 네.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한 뭐 수천만 원의 자금들을 계획하신 분들은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제가 잘 말씀드려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금의 여력이 뭐 한 2억 내지 2억 조금 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질 수 있는 꾸준히 그러니까 많이 좋아질 입지 자체의 주변의 변화까지 이게 계획되어 있는 곳들 주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를 꼽자면 한강변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한강변 안에서도 어디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부동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지시는 키워드죠. 한강변 재개발 유망지 그리고 역세권 소액 투자 이렇게 시작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방향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1:1 무료 상담이고요. 서울 전화 02-6676-0200, 6676-0200으로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1:1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열어두겠습니다. 02-6676-0200 문자는 샵 8181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4색 부동산 상담 노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